안녕하십니까? 불확실성의 시대에 시장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실 최영 실장입니다. 2022년 폴란드 정부가 우리나라와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수주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70억 달러를 달성하기도 하였는데요. 금일 팟캐스트에서는 이에 대한 당사의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위산업을 담당하는 권영민 선임연구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촉발된 지정학적 불안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가 최근 국내 방산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 방위산업의 동향과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경쟁력, 단기 실적 전망과 모니터링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국내 방위산업 동향은 어떠한지 핵심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방위산업 동향을 살펴보면 국방비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는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로 구분되는데요. 방위력 개선비는 군사력에 필요한 장비 등의 최초 획득 또는 성능 개량 및 상태 유지, 교체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으로 방위산업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항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방위력 개선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2023년, 2027년 국방중기 계획상에서도 방위력 개선비가 소폭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에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산수출 확대 전략으로 각각 4개의 핵심 추진 과제와 5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2022년 12월에는 방위사업청에서 방산기업의 수출, 기술혁신 지원 등을 위한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정책적 측면에서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와 경제를 견인할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에 의한 자주국방 역량 확보 및 첨단무기 비중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면 국방비와 국내 방위산업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분위기를 고려하면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K 방산 수출이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22년 폴란드향 대규모 수주를 계기로 수출 수주 금액은 1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CNN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K방산은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하였다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K방산의 수출 확대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최근 방산 수출이 확대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안보 환경 급변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어느덧 해를 넘겨 현재까지 전쟁이 장기화되고 나토 국가들의 군사 지원이 이어지며 나토 중심의 친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중국 중심의 반서방 국가들의 패권 경쟁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도 발생하며 미국과 중국 간 대립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과거 나토 회원국들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2024년부터 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요. 나토 사무총장은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GDP 대비 2%로 설정된 방위비 지출 목표를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처럼 나토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등 다른 주요 국가들도 국방 예산을 과거 대비 큰 폭으로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국내 방산업체가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폴란드의 지정학적 요인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인접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두 차례나 러시아에 점령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전쟁 상황에 따라 직간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었으며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무기 지원을 하며 전력 공백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원으로 발생한 전력 공백의 보충 및 강화를 위해 2022년 7월 국내 방산업체와 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행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폴란드향 대규모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계약 규모는 약 124억 달러이며 기본 계약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이행 계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최근 K방산 수출 확대의 주요 외적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내적 요인으로는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국방 내수 수요가 사업 기반을 지지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에 따라 화력 위주 무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탈냉전 이후 평화로운 환경 하에서 군축 기조에 따라 최첨단 무기 체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보면 전투기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인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16 구매를 고려하였으나 로키드 마틴이 F-35의 생산 능력을 집중하고 있어 F-16의 경우 현재 생산 수량이 14대로 제한되며 이미 주문된 수량을 고려 시 빨라야 5년 후에야 인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차나 자주포의 경우 대표적으로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와 판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 등이 존재하나 독일과 도입국들의 군축 영향으로 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성능 개량이 힘들고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납기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국산 무기 체계는 국내 수요에 기반한 일정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납기 측면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수주에 있어 수출 경쟁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과거 연간 30억 달러 수준이던 방산 수출 수주 금액이 2021년에는 7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022년에는 17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된 원동력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최근 대규모 수주는 폴란드의 지정학적 요인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기반한 K 방산 제품의 경쟁력이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앞서 언급한 국내 방위산업 동향, 그리고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K 방산 제품의 경쟁 요인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이 확대되면 방산업체의 수익성에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출 확대는 방산업체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방위산업의 특성상 정부가 최종 수요처로 방위산업의 수요는 정부 정책과 예산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쌍방 독과점 구조로 인하여 국내 납품의 경우 실제 발생한 원가 기반으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이는 방산업체에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여 일반적인 제조업 대비 이익 창출이 안정적이나 상대적으로 영업이윤폭이 제한됩니다. 또한 무기체계는 최신 기술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연구 및 개발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됩니다. 개발 단계 이후인 양산 단계부터 본격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수출의 경우 개발이 완료된 무기 체계에 대해 구매국이 요구하는 사양으로 판매가 되어 국내 납품보다 공급 단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생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판매 이후에도 무기 체계 운영 유지를 위한 MRO 과정에서 추가 매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 체계 운용 및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도입 단가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수출 확대는 방산업체의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다른 방향에서 검토해 볼 사항도 있습니다. 우선 수출 채권 회수가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산 수출의 경우 거래 규모가 크고 대부분 장기 프로젝트로서 거래 대상 국가의 신용도 및 재정 상태에 따라 채권 회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신용 기관을 통한 직간접적인 수출 금융 지원을 활용하여 수출 기업의 채권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나 계약에 따라 별도의 수출 금융 지원이 없는 경우 채권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원천 기술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도 있습니다. 해외 원천 기술이나 부품을 이용하여 생산할 경우 수출 허가가 필요하며 이는 수출에 있어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과거 언론에 보도되었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공격기 아르헨티나 수출 논의건이 있습니다. FA-50의 경우 마틴 베이커사의 사출 자석 등 주요 부품 일부를 영국 기업이 생산하고 있어 영국의 아르헨티나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성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 독자적인 기술 개발 등 연구 개발을 통해 원천 기술을 습득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방산제품 구매 국가는 자국 내 방위산업 기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절충교역 방식을 활용하여 자국 내 생산과 부품 사용, 자국 업체 참여,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어 방산제품 수출 시 핵심 기술 보호 및 유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기술 이전은 방산 후발국에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개발 단계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도 1982년 절충교역 제도 도입 이래로 국외 무기체계 도입을 통해 기술 및 장비 획득, 부품 생산과 판매 등 절충교역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기술 이전은 수출을 위한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향후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로 2008년 현대로템의 튀르키예 K2 전차 기술 수출을 들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튀르키예에서는 알타이 전차를 제작하였으며 해외 시장에서 수출 경쟁자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네, 역시 수출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나 채권 회수, 원천 기술, 절충 교역 등 그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네요.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로 당분간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K방산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핵심 부품의 국산화, 그리고 독자적인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원천 기술 습득, 직간접적 금융 지원 등 수출 경쟁력 확보 노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방산업체별 사업 경쟁력, 실적 전망과 모니터링 요소에 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무기체계별 전문화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 지위와 정부 수요, 제도적 이윤 보장 수익 구조를 바탕으로 타 산업 대비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및 예산에 좌우되는 수요 기반과 제한적인 내수 규모, 통제된 이윤폭은 방산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방산업체들은 수출 및 민수사업 확대, 비방산 부문으로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직 계열화 및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 등 업체별로 상이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전략 및 투자 성과 등 개별적 요인에 의해 업체별 사업 역량 및 재무 성과는 다소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 하에서 확대되고 있는 해외 수주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의 실적 개선 및 제품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채권 회수 리스크 등 해외 수주의 특수성에 기인한 위험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가 등급을 보유한 주요 방산업체의 경우 비방산 부문의 사업 비중이 높은 현대로템을 제외한 3개의 업체는 AA-급의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과점적 시장 지위와 정부 수요, 제도적 측면에서 보장된 수익 구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이 유지되는 가운데 최근 대규모 수출 수준은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사업 경쟁력 및 수익 구조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업체별 수주 진행 상황, 경쟁 우위 요소 등 사업 역량과 수익성 변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수출 진행 과정에서 수반되는 운전자본 변동이나 투자 부담 등 재무 안정성 추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 환경 하에서 부상하는 K방산에 대해 권영민 선임연구원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발간된 스페셜 리포트 내용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